한번 이렇게 돈을 쉽게 벌 수가 있는데 해볼래? 경찰이나 검찰은 이미 계속해서 깊게 가담하게 되고 결국에는 파국을 맞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원 PK 변준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불법토토 사이트의 실체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불법토토 사이트에 대한 수사 이런 것들이 시작된 초반은 한 2012년 13년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검사 시절 당시에 수사를 했던 첫 시기가 2014년 15년도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사이트에 대한 안전과 보안이 철저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국내에서 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사람들이 잡히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상선들이 잡혀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보안과 안전도 허술했을 때였습니다. 사이트의 보안 안전에 대한 투자 그리고 그에 대한 의식이 발달을 하면서 지금 현재는 정말 안전한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수사를 해서 단속하기 힘들 정도로 장기간 동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반면 아직까지도 안전과 보안에 투자를 하지 않는 사이트들은 전국에 있는 지방청들의 수사가 진행이 되고 지금도 간간히 잡히고 있습니다.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T를 하는 사람들, 사이트 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메시지는 전혀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개발한 메신저를 사용을 하고 경찰이나 수사기관과도 커넥션이 있는 경우가 간혹 있다고 들었습니다. 국내에 있는 수사팀들이 해외에서 출국해서 그 나라에 갈 때 이미 커넥션이 형성되어 있는 사이트 운영자들은 지금 입국을 했다라는 사실을 실시간으로 듣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돈 때문에 시작을 합니다. 좀 더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직원이나 총판으로 시작을 하다가 스카웃이 돼서 해외로 넘어가서 관리자나 운영자급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처음부터 프로그램 개발자들 그리고 관리 책들을 섭외를 해서 해외에 바로 넘어가서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왜 이 일을 하게 되었느냐? 관리자급으로 운영을 하다가 체포가 된 경우 아니면 국내에서 총판을 하다가 체포가 된 경우에 그런 의뢰인들에게 물어보면 처음에는 대부분 지인 소개로 한번 이렇게 돈을 쉽게 벌 수가 있는데 해볼래? 라는 유혹에 넘어가서 조금만 해보고 그만둬야지 라고 시작을 했지만 너무나 돈을 쉽게 번 나머지 계속해서 깊게 가담하게 되고 결국에는 파국을 맞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이트 운영자급, 관리자급들이 범죄 장소로 택하는 장소는 대부분 해외입니다. 그 중에서도 베트남의 하노이거나 아니면 태국의 방콕처럼 대도시에서 사무소를 정합니다. 결국에는 그 사람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서 밥도 잘 먹어야 되고 유흥도 즐겨야 되고 술도 마셔야 되고 하기 위해서는 좀 대도시급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꽤 많이 있고요. 수익을 얻는 방법은 중요한 손님으로 대접을 합니다. 한 사이트에 계속 오래 있다는 것은 그 사이트 운영자들이 호구로 취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와 반면에 수익을 얻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본인들의 사이트에서 나가게 만듭니다. 그것을 보통 졸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결국에는 돈을 많이 잃는 고객들은 호구 취급을 해서 계속 남게 하고 수익을 얻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졸업을 시키는 것이 사이트 운영의 흥망성쇠의 관건입니다. 사이트에 가담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유흥 비용이나 도박 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고 쉽게 돈을 씁니다. 수사기관에 체포되기 전까지의 수사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은 내부 고발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운영자급들 사이에 지분 비율에 대한 다툼이 있거나 아니면 거기에 관련된 사람이 다른 범죄로 수사기관에 체포가 됐을 때 본인이 그 체포된 범죄 사실에서는 봐주세요. 대신에 제가 다른 거 하나 던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토토의 관여에 대한 부분을 제보를 함으로써 수사가 진행이 됩니다. 요즘에는 인터넷 수사가 상당히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IP 주소 여러 가지의 정보를 취합을 해서 같은 IP를 사용하는 그 계좌와 별개의 다른 대포 계좌를 추적하는 방식, 그러다 보면 특정한 가담자의 인적사항이 확인이 됩니다. 그 인적사항이 확인되면 출입국 내역을 조회를 통해서 국내에 들어올 때
공항에서 잡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면 이 체포되는 사람은 본인이 모아놓은 돈들은 어떻게 경찰에 뺏기지 않을 건지 등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고 수사를 받게 됩니다. 수사기관은 처음에는 이거 가담한 적 있으시죠? 많이 물어봅니다. 부인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나 검찰은 이미 사건 전모에 대해서 모든 걸 파악해놓고 나서 가담자에게 묻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명확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사자가 부인을 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때 수사기관은 그 부인을 그대로 적어 놓습니다. 쉽게 구속을 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명확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인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라는 논리를 근거로 구속영장 청구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진짜 억울하다면 부인을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라고 가르마 태워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구속이 돼버리면 구치소나 유치장이나 교도소에서 얼마 기간 동안에는 살아야 되잖아요. 우선은 불구속 상태에서 본인의 방어권이 보장되어야 되고 불구속 상태에서 본인의 가족들에 대한 서신에 대한 정리가 돼야 되는 게 아주 중요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불구속 수사가 제일 좋은 방법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처음에 조사를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그 부분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이트 사건의 특징을 보면요 대부분 브로커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특정 지방청 광역수사대가 이 토토 사이트에 대해서 수사를 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브로커는 알게 되고 운영자급에게다가 접근을 해서 우리 이 사건에 대해서 더 이상의 상서는 수사를 안 하도록 해줄게, 아니면 이미 체포된 사람에 대해서는 최대한 경한 처벌을 받게끔 해줄게, 그 따끈따끈한 정관 출신의 어떤 변호사가 있어, 어느 정도의 우리는 수임료를 요구해 라는 브로커가 먼저 접근을 하거나 아니면 운영자급들이 널리 알려진 브로커들에게 접근해서 조율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선임된 변호사는 조사입회를 하는 경우에 조사입회 전문 변호사들이 과연 어떠한 코치를 현명하게 해줄 수가 있을까요? 정작 브로커가 운영자급에게 제시를 하는 우리 정관 변호사 있어요 라는 사람들이 직접 나서는 경우에는 한참 뒤에 검찰의 송치가 되고 검찰에 이제 기소를 하기 전 구형을 할 때 아니면 법원 재판 단계에서 깔짝 얼굴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값으로 많은 수임료를 제시한다고 해요. 그게 신경을 안 쓰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는 게 사이트 사건의 특징입니다. 경찰에서 검찰로 올라갔을 때 이 주인 검사가 기소를 할 당시에 변호인이라 하면서 면담 일정을 잡습니다. 저가 검사 때도 그랬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대부분 서울에서 내려와요. 그리고 새로 내려와서는 A4 용지 한 장짜리로 본인의 변론사항을 적어서 제시를 하면서 깔짝 한 5분 얘기하고 가거든요. 이 주인 검사는 이 변호인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요. 실제로 변론의 효과는 솔직히 말해서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검사 때 그런 분들이 많이 변호인으로서 오셨어요. 그 변호사들이 브로커와 이 운영자들이 조율하는 조건 중에는 구형을 몇 년으로 줄이면 수임료, 성공보수금 몇 억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와서 구형 좀 선처 바랍니다 라고 그 변호인이 주인검사한테 얘기를 했을 때 주인검사는 형평에 부합해서 그냥 그 변론과는 무관하게 낮게 구형을 한다 했을 때 이 변호인은 내가 나름대로 변호를 잘해가지고 이 정도 구형을 받았으니까 성공보수 몇 억을 줘. 이게 지금 사이트 변호계의 현실이거든요. 좀 더 나은 변호 방법은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초반에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는 변호사를 정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 검찰에 송치가 됐을 때 이 사건에 대해서 가담 기간, 가담 정도, 수익금의 정도를 고려해서 형평에 부합하는 구형을 할 수 있도록 변론을 하는 변호사도 아주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처벌 수위입니다. 먼저 직원 같은 경우에는 전과가 없고 그리고 일반 말단 직원으로서 그냥 월 2,300을 받는 경우라면은 구속이 됐다 해도 대부분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만 재범이거나 전과가 많을 경우에는 실형 가능성이 높겠죠. 징역 1년에서 2년 사이인 경우 많습니다. 중간가립자급 경우에는 실형 가능성이 50% 이상 넘어갑니다. 1년 6월에서 2년 6개월 사이로 형성이 됩니다. 운영자급의 경우에는 상당히 높아갑니다. 선고형이 최소한 3년에서 5년까지가 많습니다. 토토 사이트 사건의 특징은 추징금입니다. 사이트를 운영하는 이유는 결국 돈을 벌기 위해서겠죠.
그 반면에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수익금을 얻었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수사를 합니다. 당연히 본인이 취한 수익금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추징을 당하는 게 맞겠죠. 그렇지만 타인의 진술에 의해서 본인의 수익금이 정해지고 추징되는 경우가 꽤 많은 게 사이트 사건의 현실입니다. 자, 오늘 사이트 사건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결리 사건들이 걸린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실 것을 권유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